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루푸스 나이를 맞이해서 참석해주신 환우분들과 이제 가족분들께 루푸스와 영양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들으시는 내내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루푸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제가 이제 영양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 정말 막연하게 툭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뭔가 구체화 시킬 수 없는 당혹스러움과 이제 좀 막막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 이름도 좀 생소하긴 한데 다양한 장기에서 다발적으로 증상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식단에 있어서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이제 신장 관련한 악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이시는 여러 가지 약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이제 소위 진통소염제라고 부르는 것들,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위장장애나 이제 대사 질환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증상하고 모든 약제와 관련한 이 증상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식이요법을 하는 거라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모두 증상과 중증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루푸스 환자분들이 이제 이 다빈도로 이제 느끼고 계시는 이 증상하고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하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증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이제 개인화를 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반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부종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입맛 변화, 구내염, 골다공증, 활동량 감소 등을 동반한 근육량이 저하가 된다든지 부종이나 근육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체중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식이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종하고 고혈압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가장 이제 중심 요인이 되고 있는 염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에 있어서는 도대체 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혈당에 있어서는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식품을 도대체 잘 먹고는 있는 건지, 이런 요인들을 모두 다 접목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한 증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종의 영양관리입니다.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계시고 전신 부종, 말초 부종도 있지만 우리가 심장이나 폐 같은 이제 장기 부종들도 다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 되는 게 염분 제한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인터넷 정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용어 자체가 좀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염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소금 염자,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요. 소금하고 도대체 나트륨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과 염소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트륨은 이제 소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한 40%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 1g을 얘기했을 때 나트륨으로 치면 400m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거나 이제 제품 같은데 규격을 이제 제시할 때에는 나트륨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제 제품에서 나트륨 정보가 나와 있더라라고 한다 그러면 곱하기 2.5 정도를 하시면 다시 소금의 양으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금들은 우리가 뭐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화액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이런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안 된다더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과잉 섭취를 하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이러한 기전들은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표현해 봤는데 주로 이제 항상성 기전에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일정함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혈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소금을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 내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를 자기가 다시 원하는 농도로 맞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유입을 해다가 늘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혈압이 발생을 하고 이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다시 혈관 밖으로 물을 빼서 우리가 또 다시 양을 조절하려고 하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혈관 밖에서 수분 저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은 신장을 필두로 해서 이런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계 같은 이런 그 시스템들이 발동을 해서요. 나트륨이나 수분을 재흡수하고 배출하는 반응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루푸스 질환 환자분들이 이런 그 신장을 포함해서 이런 호르몬 체계들을 관여하는 이런 뇌, 신장, 간 등의 여러 기능들이 다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삼투압 현상을 관여하는 소금이나 뭐 혹시 단백뇨가 발생하게 되면 알부민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가속화시켜서 이제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균형이 깨지고 이제 혈관 이상이 오게 되면 심혈관계 증상들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염분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으로 이제 우리 저희가 가이드라인화 되어 있는데 이제 세계 이제 보건기구에서는 만성질환 개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하루에 2000mg, 소금으로 치면은 한 5g 정도까지는 줄여야 된다더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섭취량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3200mg 꽤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4,000에서 5,000mg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나라 이제 나트륨 구분식품에 대한 특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은 뭐 가장 기본일 수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발효된 장류나 젓갈, 장아찌, 김치 이런 문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이제 서양 문화가 많이 접목이 됐어요. 소스나 가공식품들의 이제 우리가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현실성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300mg 정도까지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자료에는 이거를 환산해서 5에서 6g 정도로 권고를 좀 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식품 자체에도 소금량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섭취량을 보면은 이 그 식품 자체를 통해서 한 2g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g 기준에서 만약에 3g이 남았다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소금을 1g씩을 나눠 드셔야 되는데요. 그 양은 굉장히 소소합니다. 소금 1g은 결국에는 작은 티스푼으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뭐 그 감미료라든지 소스들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샐러드를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드레싱이나 마요네즈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인들은 이 상차림 문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리를 해서 다양하게 상차림하는 문화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는 이걸 하나씩 그람수를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행동요법을 변경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이제 조절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 그 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는 신선하게 간이 안 된 걸로 구입을 하셔서 담백하게 구워서 드신다든지 장아찌류 대신에 신선한 채소를 좀 넣어본다든지
꽤 많은 농도로 이렇게 절여진 김치보다는 상큼한 물김치를 이용한다든지, 특히 국을 빼보는 것도 괜찮지만 루푸스 질환 환자분들은 구내염이나 구강 건조가 꽤 있습니다. 수분 없이는 못 먹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숭늉을 좀 이용하시거나 맑은 국을 이용하면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독특한 향이 나는 뭐 들기름, 들깨가루, 참기름, 겨자가루 이런 향신료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금량을 적게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있어서도 저희가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강조드리는 방법은요. 한 번씩 이제 혀에서 느끼는 염분의 역치도 좀 꺾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염분을 한두 가지 차내만 딱 몰아서 먹어보는 연습을 필두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률이 꽤 높기도 한데요. 저희 병원식인데요. 반찬을 3가지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3가지 모두 다 소금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장 하나에만 소금 1g에 준해서 희석을 해서 넉넉하게 드리고 여기에 이제 폭폭 찍어서 촉촉하게 좀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염과 간장이 들어오면서 감칠맛은 나지만 그래도 이제 무염식에 대한 반응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가 역치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도 김치로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염도 고려했을 때는 김치로는 약 50g 종이컵에다가 담아본다 생각하면 한 종이컵 3분의 2컵 정도 나오는 양이거든요. 이런 걸로 대체해서 무염하고 김치라고 번갈아 가시면서 드시면서 조절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향신료 상큼한 맛을 좀 이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봄나물을 좀 이용하신다든지 과일 이용하시거나 풋고추나 이제 가벼운 피클링 스파이스를 좀 이용하시거나 들깨 이제 그 양념들을 쓰시게 되면 도움이 돼서 몇 가지 좀 실어들었고요. 한 가지로는 저염 고추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배추를 쪄서 뭔가 싸드실 때도 양념장이 필요하고 비빔밥을 비벼 먹을 때도 필요한데 소금 1g에 준해서는 빡빡해서 비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양 불리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으로는 쌀가루, 보리가루, 찹쌀가루 이렇게 이제 좀 풍미가 있는 구수한 가루를 혼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야채들을 더 넣어서 불리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방법들도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관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질문 많이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부종이 있는데 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조금만 소금을 많이 먹어도 몸이 엄청 붓습니다. 아니면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약물 부작용 때문에 붓는 경우에는 수분을 자주자주 이제 희석을 해주면서 소변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드시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 특히나 저희 루푸스 질환 환자분들은 다양한 뭐 피부, 안구, 구강, 관절통 이런 건조증들과 발열이 생기면서 수분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수분은 챙겨 드시는 걸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입에 붙는 것처럼 하루에 1.5에서 2리터 드세요.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근거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젊은 여성분들 기준으로 만약에 하루에 권장열량이 20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사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 칼로리당 1ml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럼 2000ml죠. 여기에서 이 2000ml 안에는 우리가 음식 자체에서 먹는 수분량도 있기 때문에 한 50%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남은 액체 한 900ml 정도를 물로 드시면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1500ml 이상이라고 공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루푸스 질환 환자분들은 탈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 드시라는 의미에서 생수 500ml짜리 한 3개 정도 잘 나눠 드시면 잘 드시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보다는요,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종도 있고 신장 독성도 있기 때문에 물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조건은 뭔가 물에도 영양소를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보리차부터 시작해서 둥글레, 녹차 모든 좋다는 것들은 다 우려 먹고 싶지만
저희의 가장 기본은 맹물입니다. 그래서 생수나 정수 같은 맹물을 쓰기를 권장을 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자주자주 드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벌컥 드시게 되면은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물소변을 보면서 신장이 일만 하게 되고 순환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금야금 나눠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해질 음료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함량이 제일 높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나 음료로 다 대체하신 거는 주의하시고, 카페인이나 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탈수를 이제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수분 함량이 높은 야채나 과일을 꼭 챙겨 드시는 것도 답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백뇨가 발생을 하면서 신장 자체 그 혈액 자체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변형을 시키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나 폐에 장기 부종이 있어서 위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변을 보는지, 저희가 이제 이뇨제 교수님께서 처방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 개별화해서 이제 수분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 조건은 어쨌든 몸에서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양보다 소변량이 많을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필요 이상으로 소변량이 줄었을 때 내 몸의 대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의 500ml 정도를 전날 소변량에 더해서 정도만 드시도록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입이 바짝바짝 타고 열감이 나고 구내염이 있어서 물을 먹고 싶은데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차로 드시거나 어쨌든 따뜻한 걸 권유하시는데요. 구강 온도만은 무조건 시원해야지만 수분 발산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원한 물을 벌컥이 아니라 입에 물었다가 오물오물 꿀꺽 천천히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면 침처럼 농도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해질 음료 같은 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달죠. 그래서 대체 음료로는 숭늉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레몬수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씩 타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 작게 얼려서 드시는 방법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백뇨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자연적으로 이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단백뇨,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지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이제 단백뇨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 그 용질 부하가 이제 생기면서 신장의 뭐 사구체 여가율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신장막이 손상이 되는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 증상이 없다거나 단백뇨 초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적당히 그 관망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체중당 1.2g 정도 기준의 이제 고단백식을 하지만 잘 나눠서 먹는 방법으로 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위험도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은 체중당 1g, 이제 그 신기능 저하가 이제 심해져서 만성실금전 4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몸무게가 0.8, 0.6까지 줄여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계란이나 육류, 생선, 두부, 콩, 유제품 이런 단백질 근본식품이라는 곳에 이제 주로 들어있기는 하지만, 곡류나 채소에서의 비율도 엄청납니다. 대부분 40, 50% 정도를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내가 권장량이라는 게 몇 g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40, 50%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근본식품을 드시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제가 1단위라 그래서요, 계란 한 개와 바꿔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근본식품의 중량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계란 한 개를 식품 저울에 가서 재보면 55g짜리인데 얘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8g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계란 한 개처럼 단백질이 8g이 들어있는 육고기 40g, 생선 50g, 두부 80g, 뭐 유제품으로는 200ml 정도를 각 식품의 1단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시로 보면은 하루에 이제 키가 만약에 160cm에 54kg 정도의 여자분이셨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처럼 고단백일 때
그 몸무게당 1.2g 정도를 이제 곱해보면 65g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에서 이제 공유나 채소를 통해서 드실 수 있는 40%를 빼고 나머지 단백질로 통해서는 40g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란 한 개를 저희가 1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기준에선 5개를 드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단백질 흡수율도 높이고 그 신용질 부하나 이제 신기능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 최대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1개, 점심 2개, 저녁 1개, 간식 1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함량이 줄어서 만약에 몸무게당 0.8g 정도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벌써 2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몇 끼 드실 수 없는 용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굉장히 제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아무리 교육을 드려도 실천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벌써 어려우시죠.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램수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실천율을 위해서 눈 어림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종이컵에다가 이런 1단위 양을 넣어본다 그러면 종이컵에 한 3분의 2컵 정도 부피일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요즘에 이제 좋아져서 이런 그 사기 그릇으로요, 이렇게 3구짜리 이렇게 1회 분량씩 나눠서 이런 식으로 많이 팔게 됩니다. 그릇을. 여기에 눈대중으로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8g 정도로 제한해야 되는 환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침에는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야채로만, 점심에는 이 3개 중에서 하나만 단백질로만, 저녁에도 하나만 단백질로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릇을 이용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지질열증인데요. 저희가 책자를 보니까 인쇄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촬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지질열증은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대사적인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고지혈증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열증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알부민 혈증을 동반한 단백뇨 환자분에 있어서도 간에서 이제 보완작용으로 지단백이라고 하는 이제 지질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이 좋으냐? 저희가 이제 이거는 너무 유명하게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 주로 이제 동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동물의 내장이라든지 기름진 껍질이라든지 삼겹살류보다는 담백한 생선, 콩, 두부,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나 계란을 드시더라도 노른자는 2개 이상을 좀 주의하시는 위주로 진행을 하시거나,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드시는 거, 동물성 이 고체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이용하시는 거, 예방하는 요인으로는 섬유질, 통고기나 통밀들, 신선한 채소나 이런 오메가3가 있는 견과류 같은 걸 드시는 것들을 권장을 하는데요. 이건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서 장내에 이제 그 유익한 균수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유용한 그 일맥상통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것들하고도 이제 같은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혈당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한다 그러면, 고혈당은 잡곡밥을 먹나요? 흰밥을 먹나요? 밥을 반만 먹나요? 뭐 3분의 1만 먹나요? 이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때에 드셔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요, 인슐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형입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제때에 비슷한 양을 자극을 해줬을 때 인슐린이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규칙화 시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부분 줄이려고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에 너무 힘들어서 과식을 딱 하시고 이렇게 되시면은 하루에 평균 단백질, 그 탄수화물 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골고루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주로 이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건 탄수화물인데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좋은 요인도 있지만 문제는 빠르게 흡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드시게 되면은 몸이 스트레스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몸에 각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비상을 대비해서 대사를 늦게 처리하려는 이제 습성이 좀 있다 보니까 혈당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자극적이지 않게 올려주려고 하면 단백질이 특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탄수화물 자국은 무조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같이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란을 드실 때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과일을 드실 때 계란 한 개를 좀 같이 드신다든지 저지방 요플레를 좀 같이 드신다든지 이러면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지, 돼지, 감자, 마, 약혼 이런 게 좋은지 식이섬유라고 하는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미보다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탄수화물이고 흰밥이나 잡곡밥이나 탄수화물 함량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천천히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종류보다는 양과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조절이 영 안 되니까 저희가 한 끼 정도는 그냥 갈아 먹어요. 요즘에 면역 주스들이 도움이 된대요 라고 하시면서 맛이 없으니까 과일을 막 잔뜩 넣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드시면은 토마토로는 한 개 드실 거를 갖다가 갈아 드시면은 왕창 농축해서 드시기 때문에 흡수 속도도 빨라지고 양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격이 되는 거죠. 이래서 저희가 항상 일반 식재료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골다공증은 주로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칼슘은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지침에 있어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최소 700,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지침에서는 1000mg 정도까지도 권고를 하는데요. 칼슘 1000mg 정도를 드시려고 하면 멸치, 우유, 요구르트, 미꾸라지, 치즈 이런 거는 비슷한, 좀 가능해 보이는 분량이죠. 근데 갑자기 열무김치로 오면 18에서 19회를 먹어야 된대요. 저희가 근본식품을 그래서 잘 찾아서 먹는 거는 꽤 도움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뼈채 먹는 성분이라든지 우유 성분들이 주로 근본식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타민 D는 보통 이제 진료에서는 권장 800 IU 정도로 이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란 난황이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만 드시면 또 쉽게 도달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상을 해볼게요. 유제품 싫어요 해서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칼슘 1000ml를 우리가 이제 드셔야 될 때 멸치볶음 깻잎 35장, 상추 12장 이러면서 다 드셔야 돼요. 실패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유제품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가도 어느 정도 저렴할 수 있고 단백질 흡수율도 좋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넣어보면 우리가 이제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를 좀 일정하게만 진행해 주시면 금세도 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서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소화 안 돼요 할까 봐서 소화가 잘 되도록 유당도 좀 제거해 드리고 기름이 싫어요 할까 봐서 저지방으로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많이 충족시켜서 나오니까 꼭 한 번씩은 좀 고려를 해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짠 얘기가 나오는데 나트륨을 많이 드시거나 음주 흡연을 하시면 칼슘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칼슘이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약으로 먹으면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 섭취를 우선적으로 권고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칼슘제 성분인 탄산칼슘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멸치나 유제품들이 체내 이용성들이 뒤떨어지지도 않고 더 이제 우회하는 그 경우도 있어서 효율은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일정 칼슘제 성분들이 소화액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위장 내 가스가 증가하거나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식사에서 좀 권고를 드리고 그래도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그리고 잦은 수분을 드셔서 장을 자극을 좀 해주시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면서 찌꺼기를 배출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쭉 한 번씩은 훑어봐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권고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루푸스 신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수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변량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섭취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은 좀 충분히 드시자고 했는데 일부 이제 그 말기 신부 전에 이제 접하신 분들은 칼륨이나 인 배출이 잘 안 되면서 고칼륨이나 고인 혈증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채소 같은 데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서 꼭 이제 신기능 저하가 이제 극히 위험도에 이제 발생하신 경우에는 개인 면담을 꼭 받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저희가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또 다시 방대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 내에서는 증상에 따라서 이제 외래 상담을 좀 진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로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